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항 기록지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공황장애 극복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뭐였어요? 나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그 행동이 중요하다. 거기서 나온 어떤 기록지들이 나중에 재료로 쓰이고 나를 정확하게 아는데 상당히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또 나를 관찰하는 그 행동 자체가 공황을 치료하는 시작이 되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전에 우리가 공황이 오지 않을 때 1, 2강에서 얘기했던 공황이 오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지 우리가 관찰하는 거 시작했고, 지난 시간에는 공황이 왔을 때 간단하게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설명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았던 환자의 예를 보면서 공황 기록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잠깐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드려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이제 공황 기록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한 1, 2주 뒤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엔 공황이 한 번도 없어서 적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럴 수 있죠. 공황이 안 왔는데 공황 기록지를 억지로 적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회피 행동, 공황이 오지 않도록 회피하는 행동들 때문에 공황이 일시적으로 안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전혀 지하철을 타고 있지 않다든지, 지하철을 평소에 타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공황이 올까봐 지하철을 타고 있지 않다든지, 외출을 하고 있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공황이 올 것 같은 상황들을 피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공황이 오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거지만 공황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시 맞닥뜨려야, 공황과 직면을 해야, 공황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또 극복의 길도 열리기 때문에 계속 피해 다니는 것이 좋지는 않다 얘기 드렸죠. 그렇다고 또 공황을 또 너무 심하게 유발할 만한 상황에 지금 탁 들어간다 일부러 그렇게 용기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요번에 제가 한번 공황 한번 이겨내려고 사람 많은 지하철 시간에 일부러 탔어요 이러는 분들도 가끔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그 용기는 정말 칭찬드리지만 치료적으로 지금 그렇게 서두르지는 말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황이 지금 세게 와도 더 갑자기 치료가 자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랄까 불안만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황을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또 일부러 막 피하지는 않는 적절한 일상생활 정도의 필요한 정도의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황이 그 안에서 올 때 기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 너무 겁이 나서 지금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데 아예 정말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계획을 한번 짜세요.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사람 많을 때 겁이 나시면 사람 없는 시간에 한 정거장 정도 이렇게 한번 부딪혀 보시면서 그때 좀 약하게 공황 비슷한 불안이 올 때 또 체크를 해보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공황이 계속 안 올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내가 그때 어떻게 체크해야겠다라는 생각, 또 미리 한번 머릿속에서 그때는 내가 이렇게 나를 한번 관찰해 봐야지라고 생각해 두시고 있으면 분명히 그 순간이 오고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에 서두가 길었네요. 자, 간단하게 이제 오늘 이야기들 다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공황 기록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작성하는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도록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황 기록지 모습이 보이시죠? 공황이 올 때 또는 공황이 지나가고 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공황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연 씨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 공항기록지는 이지연 씨가 실제적으로 작성했던 것을 제가 한번 다시 작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항기록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공항기록지는 일단 날짜를 적는 곳이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적는 곳이 기본적으로 위에 보이실 겁니다. 날짜를 적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나중에 이 공항기록지를 모아서 한 주마다 그 주에 공항이 몇 번 있었는지 또 그 주에 있었던 공항의 불안 정도, 고통스러웠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평균을 내서 크게 보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항기록지의 날짜가 정확하게 적혀져 있어야 되겠죠. 또 시간을 적게 되는데요. 시간을 적는 이유는 지속되는 시간 정도를 이제 또 밑에 적어야 되니까 시작되는 시간 같은 것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항이라는 게 각자마다 또 자주 오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침, 나는 점심 때쯤, 공복에, 자기 직전에 이렇게 각자마다 공항이 오는 시간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공항기록지는 지연 씨가 1월경에 다시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날짜부터 좀 작성을 해보죠. 1월경에 1월 한 5일 정도 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출근 시간이었죠. 출근 시간에 8시 10분 정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공항기록지를 지연 씨가 바로 적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공항이 지나가고 나서 1시간 정도 조금 차분해진 뒤에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항기록지를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즉시 적지는 못할지언정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적어야겠다. 그 공항이 오는 그 순간 또 지나가자마자 이렇게 한번 나를 바라보고 체크만 할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지속 시간은 한 20분 정도 됐다고 하더군요. 그때 불안 정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고통점수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을 겁니다. 고통점수, 또 공포점수, 불안점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은 다른데요. 지금 여기는 그냥 불안한 정도, 또 고통스러웠던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공황장애 치료는 고통스러운 것과 내가 공포스러운 것을 잘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이 공황기록지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간단하게 적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느꼈던 전체적인 불안과 고통, 힘들었던 정도를 한 가지 척도로서 이렇게 0점부터 10점까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점이라는 것은 전혀 괴롭지 않았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고 10점은 공황이 왔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정도의 공황이 왔을 때가 10점이겠죠. 보통 5점 정도 되면 그래도 꽤나 괴로운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점 정도 되면 견디기가 좀 어려워지는 데라고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점 정도가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 이 6점 정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겨우겨우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느낌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7점부터는 정말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려워서 당장 좀 내려야 되는, 당장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정도부터가 이제 7점, 8점, 9점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점 정도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금방 뭔가가 일어나고 내가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너무 심해서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점부터는 6점까지가 겨우겨우 견딜 수 있는 것, 그 자리에서 상당히 힘든 정도입니다. 6점도요. 7점부터는 정말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되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연 씨는 한 6점 정도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당장
떠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정도의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겁니다. 공황의 증상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 두셨다가 체크하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공황시 증상들에는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초 증상, 처음 시작됐던 증상이 공황 치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좀 까맣게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고, 또 가장 심한 증상도 역시나 우리한테는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별표, 이렇게 좀 다른 모양으로 가장 심한 증상과 최초 증상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씨는 어땠나 한번 보시죠. 지연 씨는 보통 여러분도 사례를 보셔서 알겠지만 호흡이 곤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것을 느끼는 분입니다.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 호흡이 뭔가가 불편할 때 공황으로 유발되는 그런 초기 증상인 분이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호흡이 뭔가 곤란하면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지하철,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뭔가 호흡이 곤란하다. 바로 여기죠. 이 증상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초기 증상이었기 때문에 까맣게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나는 호흡이 곤란하는 걸로 시작이 되었구나. 다음번엔 또 다른 증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황기록지가 쌓이다 보면 나는 대부분 이런 증상들로 시작되는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호흡이 곤란하다가 있었고 또 숨이 막혔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걸 넘어서서 더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손 발끝이 저리고 몸이 떨린다라는 증상이 또 흔하게 지연 씨가 호소하는 거고, 역시 이때도 이제 그런 증상들을 호소했습니다. 지연 씨가 가장 심하게 느꼈던 증상은 사실은 숨이 막힌다라는 증상입니다. 여기를 이제 별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증상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있었던 거는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이런 마음도 느꼈죠. 자제력을 잃고 뭔가 내가 조절력을 잃을 것 같다. 이때 있었던 지연 씨의 공황 기록지가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싶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떤 단편적인 정보도 물론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만 그 순간 내가 나를 관찰한다는 태도를 얻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보십시다. 1월 5일에 오전 출근 시간에 한 20분 정도 지속되는, 고통은 한 6점 정도 되는, 좀 견디기가 어려운 정도까지 되는 공황 증상이 있었다. 호흡이 곤란한 걸로 시작됐고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손발끝이 저리고 몸이 떨렸고 또 어지러운 증상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속이 메스꺼리는. 지연 씨는 공황이 오면 속이 꼭 메스꺼리는 증상을 꼭 동반하는 분이거든요. 거꾸로 속이 메스꺼리는 느낌이 있으면 또 공황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그래서 식사 시간에도 공황이 오기도 하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에도 공황이 오는 이런 특징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의 공황 기록지를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본인을 관찰하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공황 기록지를 한번 또 작성해 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번에는 윤성철 씨의 공황 기록지를 저희가 한번 다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윤성철 님의 공황 기록지입니다. 윤성철 님이 3월경에 있었던 공황 기록지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다시 볼까요? 윤성철 님은 오후에 또 역시나 이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퇴근 시간 7시 정도 될 때입니다. 윤성철 씨는 공황이 잘 오는 상황이 자가용을 타고 퇴근하는 때 공황이 왔던 분입니다. 여기 상황을 이렇게 간단히 메모해 놓으면 더 좋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터널을 지날 때
이게 좀 막히는 상황이었죠. 자동차들이 막히는 상황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어떤 것들이 왔습니까? 사실은 우리 윤성철님 사례에서 이제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터널에서 윤성철님이 이제 공항에 오는 겁니다. 심하게 지속됐던 시간은 역시나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정도까지 이때 왔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도망갈 수 없지만 정말로 공항에 와서 너무나 괴로웠던 그 공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신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렵고 도망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너무나 그 상황에서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견뎌내시고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던 이제 그런 상황을 표시해 주신 겁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봅시다. 윤성철 님도 그 순간에 공항 기록지를 작성하지는 못하셨지만 어느 정도 기억을 했다가 이제 공항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신 게 되겠죠. 윤성철 님은 어떤 가슴이 두근대거나 답답한 걸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심장이 쿵쿵 뛴다 이제 이런 증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역시 이게 이제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면서 까맣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조이거나 아프다라는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이게 사실은 윤성철님한테는 가장 괴로운 증상이 됩니다. 이렇게 별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성철님이 느끼는 다른 증상들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땀이 나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윤성철님은 심장이 막 뛰는데 느껴지는 것은 죽을까봐 두려운 정도의 우리 아까 7점이라고 했잖아요. 죽을까봐 두려운 정도의 고통을 느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철님이 요번에 작성하신 공항 기록지를 저희가 한번 대신해 봤는데요. 자, 어땠습니까? 시간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었죠. 그 다음에 불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는 게 있었고 증상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증상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외 증상들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생각 외로 그 외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내 몸에 귀신이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뭔가 좀 독특한 자신만의 어떤 불안을 유발하는 증상을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명이 심하게 들리고 어떤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공항이 왔을 때 자신만의 특별한 증상이 있다면 여기다가 적어주시고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항 기록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어요. 공항 기록지 저번에 알려드렸지만 안 갖고 다니다가 공항에 올 때도 있을 테고 뭔가 이렇게 꺼내서 적을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닐 때도 있겠죠. 가령 극장이라든지 사람 많은 이런 인파 속에 있을 때 꺼내서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뭘 이렇게 적었다라는 이런 결과물보다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지 이렇게 하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령 적지 못해도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공항이라는 게 왔구나. 고통 점수가 지금 몇 점 정도지? 한번 체크해보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머릿속에 하나씩 좀 돌아보면 또 시간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고 하면 나중에 체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항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공항을 몇 번 적으면 알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공항에 올 때마다 항상 다른 증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또 비슷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체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너무 그 순간 못한다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그때 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려는 태도고 그걸 잘 기억해놨다가 하면 좋다. 물론 가능만 하다면 그때 꺼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어쨌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게 다해서 체크를 해보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번 시간은 좀 보충적인 시간이었어요. 지난번에 공항 기록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제가 봤던 환자분의 예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분이 우리 병원에 오셔서 했던 것처럼 스스로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공항 기록지를
모아가면서 또 일주일 단위로 또 큰 추세를 한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공항 기록지, 지금은 간단하게 공항 기록지 하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번 시간에는 공항을 기록하는 것 중에서도 또 공항의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기록하는 그런 방법을 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와주시기 바랍니다.